사육을 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풀도 있던데요, 풀? 뭐 배에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. 아까 저렴한데 할 수도 있고. 고고다이. 안녕하세요. 고고다이브 대표 김영석입니다. 고고다이브 콘텐츠 팀 박별입니다. 제가 이번에 다이버들의 꿈의 성지 푸켓 시뮬한 리버보드를 다녀왔는데요. 주위에 물어보니까 리버보드 자체를 모르는 다이버들도 많더라고요. 단어를 보세요. 리브 뭐죠? 살다, 살다. 어보드 뭐죠? 배. 탑승하다 이런 뜻이죠. 예. 탑승해서 살다 뭐 이런 거죠. 그죠? 다이버들이 데이트립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. 타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고 숙소에서 뭐 이런 식인데 그냥 아예 배에 숙소, 다이빙 센터, 뭐 식당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다이버들을 위한 크루즈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. 오호. 어. 보통 그러면 요걸 타면은 스쿠버 프리 어떤 거 하는 거예요? 기본적으로는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다 공기통이나 이런 게 다 세팅되어 있고 근데 프리다이버인데요? 라고 하면은 막느냐? 뭐 그건 또 아니에요.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다이빙용 리버보드를 이렇게 배를 전세 내서 운영해 본 적은 있죠. 이런 데가 많지는 않고 저는 리버보드 탈 때 프리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? 뭐요?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내가 이렇게 큰 롱핀 들고 가잖아요. 네. 그 사람도 처음 보는 거야. 막 이 아, 광경이. 진짜요? 그러니까 그리고 막 내가 이제 막 물속 들어가서 오래 있다 나오잖아요. 나중에 올라와서 이제 밥 먹을 때 물어봐요. 뭐 숨 얼마나 참는 거야? 몇 미터까지 가는 거야? 너 멋있다. 스타가 될 수 있네요. 진짜 오.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면은 그 리버보드 가서 이제 프리다이빙 하면은 진짜 관심 받을 수 있어요. 리버보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? 찾아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. 전 세계에 있거든요. 몰디브, 뭐 아니 푸켓, 뭐 시밀란. 그 리버보드에 필요한 레벨이 있어.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조류가 엄청 심하거나 그 어려운 다이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드밴스도 그냥 어드밴스면 안 되고 100번 이상 해야 된다고 레벨 제한을 좀 두는 게 있어요. 거짓말하면 어떡해요? 거짓말 하면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.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그러면 다 당하잖아요. 막 로그북 같은 거 제출하라 그런 데도 있어.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이제 그러게요. 할 수 있는 거니까. 다이빙 시켜보면 딱 티가 나긴 해요. 탔는데 이미 내쫓을 수 없어요. 내쫓을 순 없죠. 네. 하지만 너 위에서 잠이나 자 이럴 수 없죠. 포인트에서 나오는 해양 생물들이 어디 가면은 똥고래가 나온다. 어딜 가면은 망치상어 떼가 나온다.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야지. 배 시설, 몰디브 많이 하는 관광지 있죠. 이런 쪽은 배가 진짜 좋아요. 호화야 호화. 풀도 있던데요? 뭐 풀? 풀도 보니까? 있고 뭐 스파도 있고 그 배에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. 마사지 끝나면은 차 한 잔 주고 배 위에 선상 파티. 그러니까 진짜 크루즈예요 크루즈. 좀 오지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렵거든요. 자연이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럭셔리 이런 쪽인지 아니면 진짜 나는 자연과 마주하고 싶다 고려하셔야 돼요. 여행지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리버보드 탑3 여행지 탑3. 어디일까요? 접근성이 좋고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거 몰디브 기분이 좋죠. 신혼여행지. 네, 저는 신혼여행을 못 갔지만 몰디브는 거의 6번 가본 것 같아요. 여러 배를 타봤는데 일단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. 유명한 해양 생물들 고래상어, 만타가오리 거기 샤크들 있거든요. 너스샷. 널스 샤크 이렇게 와서 치대는 샤크들 있어요.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몰디브가 일단 관광지잖아요. 배들이 진짜 좋아요 상태가. 호화의 리버보드 이런 게 거의 몰디브에 있어요. 괴물들이 많이 나온다고. 다 커요. 그쵸? 막 가오리도 엄청 커요. 가오리. 근데 그럼 조류 쓰지 않아요? 센 포인트도 있고 또 약한 포인트도 있어서 레벨도 다른 리버보드에 비해서 막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에요. 그렇구나. 몰디브가. 네. 어드밴스 정도면은 거의 가능한. 두 번째는 제 최애 지역이기도 해요. 인도네시아. 인도네시아. 네네. 인도네시아 가보셨어요? 발리 가봤어요. 아 발리 가셨고 발리 그쪽 동네예요. 그 섬이 옆으로 쫙 나라가 길거든요. 네. 뷰가 되게 달라. 코모도, 아자암팟 두 군데 정도가 굉장히 유명하게 그래도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코모도 그쪽 리버보드 타면 또 좋은 점이 다른 볼거리들이 꽤 많아요. 지구상 남아있는 마지막 공룡이라고 불려지는 코모도 도마뱀. 야생이에요 완전. 그래서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레인저랑 같이 다녀야 돼요. 거기 이제 그 레인저가 뭐예요? 레인저가 관리인? 아, 관리. 관리인. 막 진짜 이러고 다녀요? 엄청 크죠. 엄청 크고 진짜 위험해요. 막 먹어요 자꾸. 동물들. 핑크비치. 비치인데 핑크색이야. 막 박쥐가 막 수백 마리가 막 날아가요. 또 이유가 있는데 왜요? 가서 보세요. 그게 근데 리버보드를 하면서 보는 건 아니죠? 리버보드가 배가 이제 그쪽으로 이동해서 아 진짜요? 네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네. 좋아. 이거 유명한 거니까 너네들 봐. 이렇게 해서 이제 보죠.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. 코모도에서는 해양생물 보면 코모도는 일단 만타가오리 정말 유명하고 그 조류 다이빙으로 유명해요. 그 날아가는 샷건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. 샷건. 네네네. 이름부터 뭐야? 샷건. 팡 쏘나오다. 진짜 그냥 날아가요. 재밌겠다. 어드밴스 정도면 할 수 있나요? 어드밴스드 정도면 할 수 있어요. 로그수가 좀 돼야긴 해야 돼요. 샷건 갔을 때 너 절로 가서 자. 그러니까 올라와서 혼나죠. 이제. 되게 좋아하는 게 라자 암팟. 더 오지긴 해요. 약간 오지고 자연 보호가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. 산호가 너무 예뻐. 산호가. 산호가 코랄 트라이앵글이라고 물이 막 만난다? 뭐 이런 느낌. 그 산호들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? 물고기들.
물고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 처음 보는 샤크들, 우리가 아는 이게 아니고 수염 달린 샤크, 어머, 똑같은 포인트를 들어가도 갈 때마다 다르고 다 있으니까 뭘 만날지 몰라. 설레는 다이빙이네요. 설레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? 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코모도, 근데 좀 잔잔하게 가다가 반전 같은 게 있는 게 라잠. 그래서 저는 약간 라잠. 세 번째는 어디예요? 알기 어려운 오, 비밀의 장소인가요? 소코로 알아요? 소코로? 소코로?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멕시코의 독도 느낌이야. 엄청 먼 바다로 나가면 그냥 외딴 곳에 바위섬이 하나 있어. 엄청난 생물들이 다 모여요 거기에. 핫플레스라고 소문났나 보다.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소문났나 봐. 뭐 플랑크톤이 많거나 뭐 이러게 뭐 이유가 있겠지. 망치상어 알아요? 망치상어? 이게 맞아. 생긴 이거 아니에요? 이게 수시는 보기 어려운 애들이거든. 네. 얘네들이 떼를 지어 다녀요. 어. 이렇게. 그리고 많다는 뭐 이제 거기서는 그냥 귀여운 애들이야. 그러니까 이런 대물들이 떼를 지어서 있는 곳이에요. 그리고 외딴 섬이니까 물도 쫙 맑고. 그리고 놀라운 사실. 뭔데요? 소코로에 새끼 번식을 위해서 혹등고래가 와, 방문해요. 고래를 만날 수 있어요? 귀여운 새끼 고래들. 너무 귀엽겠다. 그리고 돌고래들도 막 이렇게 헤엄쳐 물 안에서. 와. 그러니까 엄청난 곳이야, 엄청난 곳. 그래서 우리는 간다는 거. 언제 가요, 우리? 우리는 25년도 12월에 계속 열릴 거예요. 이렇게. 프로원들을 모집을 해야죠. 아, 고고다이브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? 네, 이런 이제 투어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알 수 있고, 인도네시아, 몰디브, 뭐 남미 이런 쪽의 리버보들은 이제 저희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고정 댓글로도 달아드릴게요. 자연스러웠어요. 자연스러웠어요? 오케이. 리버보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? 투어 장비들이 호흡기, BCD, 핀, 뭐 마스크 이런 거 좀 있죠. 가면 대여해주긴 해요. 아무래도 이게 리버보드는 기간이 길잖아요. 비싼 돈을 주고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장비가 있는 게 좋긴 해요. 얼굴에 하는 마스크, 뭐 슈트 정도는 그래도 있는 게, 왜냐면 거기 갔는데 뭐 사이즈가 좀 안 맞거나 그럼 일정 내내 불편하잖아요. 렌탈 장비라 보니까 아무래도 딱 맞진 않거든. 네. 자기한테. 네. 뭐든지 밖에서 뭐 바람 맞을 일 있고 이러면은 판초. 타월, 뭐 방풍 자켓 이런 것들 챙겨야 되고, 컴퓨터는 거의 있어야 돼요, 무조건. 없이 못 들어가더라고요. 못 들어가요. 안 그러면 빌려준다 그러지. 빌려준다는 게 호의가 아니에요. 돈을 받습니다. 그렇다면 대표님의 준비물 꿀팁 있어요? 멀미약. 또 예민하신 분들은 멀미하잖아요. 근데 문제가 내릴 수가 없는 거야, 이제는. 우리가 뭐 차 타고 멀미하면 내리면 되잖아. 탔는데 2, 3일가량은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자기가 멀미가 좀 있다 그러면은 탑승 전부터 조금 약한 용량이라도 멀미약을 계속 드시는 게 좋아요. 의료용품들, 액상메디품이나 가능하면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, 특이한 점은 무슬림 국가들 있죠. 몰디브도 무슬림이거든요. 관광지니까 뭐 맥주 같은 경우는 파는 경우도 있어. 우리같이 이렇게 뭐 갖다 줘 이럴 때 다 없을 수도 있어. 예를 들어 뭐 위스키 줘, 위스키 없을 수도 있고, 뭐 와인 없을 수도 있고. 몰디브를 우리가 한번 갔을 때는, 저희가 배 전세 내가지고 갔을 때는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?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술 같은 게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령껏 요령껏.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, 이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. 저는 근데 이번에 갈 때 리버보드 콜키즈 프리던데요? 콜키즈 프리잖아요. 그게 다 다르죠. 아, 다 달라요? 당연히 다르죠. 태국에서 위스키를 사서 탔거든요. 사실 맥주만 먹으면 안 취하니까. 그렇지. 배만 부르는 거죠. 나이트 다이빙 같은 게 리버보드는 거의 있거든요. 그 랜턴 있으면은 뭐 나이트 다이빙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이렇게 뭐 맞아. 생물이나 산호 같은 거 비춰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. 그럼 이렇게 재밌는 리버보드 여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 천차만별이에요. 하지만 네. 또 답을 내려주기를 원할 거예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렴한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어요. 아까 저렴한 데 뭐 홍해 이런 데는 100만 원, 200만 원 선에서 할 수도 있고, 태국 시밀란 같은 경우도 저렴이 버전들이 많이 그쵸, 있죠. 그쵸. 일정이 좀 짧죠. 이제 예를 들면 4박 5일 뭐 이런 식으로도 다 되어 있고. 근데 좀 오지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좀 비싸요. 우리가 몰디브 같은 경우는 뭐 오지는 아닌데 배가 되게 퀄리티가 좋죠. 300에서 비싼 거는 500까지도 가요. 생각보다 싸네요. 이게 막 엄청 오. 비싸진 않아요. 500 정도면 그 스파 있고 막 이런 데 네. 할 수 있어요. 배가 많으면 이제 가격 경쟁도 있고 이러니까. 오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코로 500, 600, 700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이런데도 배 퀄리티는 그렇게 기대하면 많이 안 좋다. 배가 몇 개 없으니까. 오지라서. 부르는 게 값이군요.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. 리버보드를 결제했을 때 거기에 포함 사항과 불포함 사항은 어떤 거예요? 포함 사항은 기본적으로 숙박, 식사, 다이빙 이게 다 포함이 돼요. 사실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는 사실 거의 없는데, 장비 대여를 해야 된다. 내가 장비가 없어서 뭐 유흥을 즐긴다. 보험. 보험 같은 경우도 배에서 등록을 해줘요. 따로 내는 경우가 있죠. 그거는 보험은 사실 근데 배에서 하셔도 되고 자기가 따로 뭐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. 예를 들면 거기가 이제 국립공원이다 이러면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잖아요. 그거는 이제 따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처음 가면 좀 당황하실 수 있는 게 팁 문화가 있어요. 일정이 끝날 때쯤에 이 팁박스가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웠으면 팁 많이 주시고 뭐 이렇게 팁을 넣으시면 되는데, 정해주는 게 좋죠.
보통 한 10% 정도. 10%. 크루 중에 예를 들면 내가 나한테 진짜 잘해준 크루가 있어. 거기 이제 승무원들이 있잖아요. 얘가 나 맨날 닭가슴살 볶아줬다. 뭐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도 좀 주실 수 있어요. 리버보드를 탑승하게 되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? 저는 리버보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. 팔라우를 가더라도 팔라우 그냥 리조트를 이용할 수도 있죠. 다이빙 리조트. 그거보다는 리버보드를 선호하는 게 이 일과 때문에 그래요. 그냥 리조트를 이용하는 이동 시간이 엄청 걸려요. 포인트가 되게 멀리 있잖아요. 그러면 왕복 막 3시간 어떨 때는 그냥 배에서 있는 거야 그 시간에. 다이빙하고 나와서 막 젖어 있죠. 꾀재대한 채로 그냥 배에서 있어야 돼. 화장실도 막 없고 이러잖아. 리버보드는 어때요? 다이빙하고 나오면 바로 올라오죠 배로. 거기 이제 마시는 것도 쫙 푹히 깔려 있고 막 화장실 딱 있고 잠잘 곳도 있잖아.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면 자도 되고 진짜 효율적인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맛들이면은 데이 트립을 못 가요. 결국에는 거의 사육을 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다이빙하고 올라오면 여기 이제 바로 막 뭐 주스 있고 막 이래요. 뭐 망고 주면 망고 먹고 망고 주면 좀 이따 종쳐요. 밥 먹어 이러면 이제 가서 밥 먹고 또 1시간 있다 종쳐. 그럼 다이빙 해 이러면 이제 나가서 다이빙하고. 종이 전 세계 공통이군요. 거의 동통인 것 같아요. 전 이번에 종은. 그래서 종을 하도 치길래 마지막쯤 되니까 좀 설레더라고요. 종치. 그죠. 먹을 거 주겠다. 나중에는 한국 와도 종소리가 들려. 뭐 이제 먹고 자고 다이빙하고 요거고 하루에 다이빙을 적으면 3회? 한 4번 정도도 할 수 있고. 리버보드를 굳이 해야 하는 대표님 생각했을 때 장점은 뭔가요? 이제 리버보드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. 길어도 막 뭐 밤새워서 가진 않을 거 아니야. 데이트립을 하면 한두 시간 거리인 포인트밖에 못 가죠. 근데 리버보드는 어때요? 그냥 쭉 가죠. 그냥 자면서 밤에. 나는 자지만 배는 움직여. 그러면서 엄청 멀리 있는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밤에 이제 그 루프탑으로 올라가잖아요. 빛이 없어요. 망망대해. 파도 소리만 쫙 들려. 근데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는 거야. 별똥별 엄청 쏟아지고. 너무 좋죠. 소원 빌고 이제. 저도 맥주 먹고 잤어요. 저는 제 그러니까, 방에서 그러니까. 안 자고 그냥 거기서 잤어요. 그러니까 바람이 솔솔. 너무 좋더라고요. 그죠?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. 리버보드 탈 때 꼭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을까요? 항구를 떠나면 자원이 되게 한정되겠죠. 먹을 것도 그럴 수 있고 특히 물이 이제 많이 부족할 수 있죠. 정화해도 동시에 여러 명이 샤워를 하면은 물이 떨어지고 이런 일도 종종 있어요. 사실 물 절약해야겠죠. 물 절약. 물 절약하고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거 막히면 아주 골치 아플 거 아니야. 이게 배관이 또 하나로 연결되고 막 이러거든.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. 거기 써 있어 대문짝만하게 뭐 화장지 여기다 버리지 마시오. 다이빙 하실 때 예를 들어보면 자랑스러운 코리안 다이버잖아요. 생물 나오는데 막 만지고 돌에다 낙서하고 그럼 안 되죠. 몰라서 하는 거겠지만 난리 나요. 활동적인 상호작용. 멀리서 보고 눈 아이 컨택하고 해양생물 에티켓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. 네, 이번에 대표님 덕분에 리버보드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한 것 같아요. 꼭 다이버라면 한 번은 꼭 경험해 보시길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